참 생각해보니 이것은 정말로 참 부도덕한 얘기더구만 이거. 이 다리가 붕괴하는 날에는 서울시는 없다. 이 서울시의 존립에 관한 지금 문제야. 공무원이 너무 많으면은 행정은 안 됩니다. 정치의 질이 좋아지자면은 국민의 질이 좋아져야 된다. 각 분야별 사회 갈등이 정말 심각한 요즘인데요. 이분이라면 공명정대하고 명쾌한 답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한국의 표창천으로 불리는 우리 사회의 큰 어른이시고요. 우리나라 경제학의 대부로 통하는 경제학자이자 초대 민선 서울시장을 지내셨습니다. 조순 전 총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정말 오랜만에. 오랜만이네요. 네. 어떤 호칭이 가장 듣기 편하신지요? 교수님이라도 되고 예. 선생님이라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 시장님, 총리님 이거 약간 불편하신가요? 총리는 뭐 불편할 건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은 지금 그거 한지가 오래됐고요. 시장도 그 한지가 오래됐고 지금은 그래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게 편하겠죠. 구순이 좀 넘으셨잖아요. 예. 아, 네, 뭐 피부나 눈빛이나 여전하십니다. 예. 여쭙기 외람됩니다마는 지금 교수님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만으로 하면은 93이고 만이 아니고 그냥 행년으로 하게 되면 94세입니다. 예. 어떻게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시나요? 건강은 첫째 옛말에도 이 신체의 모든 일은 부모한테서 물려받는다 하는 말이 있는 바와 같이 저의 경우도 부모가 건강하셨기 때문에 본래 건강한 셈이었어요. 그러나 역시 나이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와서는 저는 지판이에 의존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똑같은 생활이 반복이 돼서 그게 결국은 모든 하는 일이 아주 규칙적으로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불편한 일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또한 그게 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일 CNN 뉴스를 보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있습니다. CNN은 뭐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습니다만 파이낸셜 타임즈는 벌써 한 30년 됐어요. 매일 보는 거. 예. 그 신문을 보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신문도 보고 뭐 이러자니까 시간도 꽤 들리고 이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간다든가 이것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글씨가 작지 않습니까? 안경 쓰고 다만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가 있다면 한번 꼽아주시겠습니까? 요즘 제일 그 참 이슈도 돼 있고 국제적인 이러한 그 분쟁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미국은 이 세계의 백인들 또는 그 자기네들과 같은 동맹국들을 결집을 해서 그래서 미국과 같이 이 중국을 대응하자 이런 전략을 꾸미고 있고요. 예. 중국은 그 시진핑 주석이 그런 전략은 틀렸다. 앞으로 우리는 이 냉전을 다시 하는 이런 것은 안 하고자 한다. 결국은 그 제로섬 게임은 우리는 안 하겠다. 말하자면 이 경쟁은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했죠. 네.
부총리도 하셨고 지금으로 따지면 재경부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기획원 장관도 하셨고 한국은행장도 하시고 서울시장도 하시고 하시면서 야, 제일 내 적성에는 이건 딱이었다. 제일 즐거웠다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즐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서울시장직입니다. 오, 예. 그러셨습니까? 예. 거기 와서 행정을 해보니까 이 시청의 직원들이 굉장히 진지하고 근면하고 또한 그 합리적으로 잘 이 대응을 해주더구만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일이 굉장히 순조롭게 이렇게 되었고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실은 저도 뉴스라는 거를 챙겨보기 시작한 게 중학교 사춘기 이후부터였는데 네. 그때 서울시장님이 바로 조 교수님이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도 서울시장은 조순총리님으로 먼저 기억이 되어 있기는 예. 합니다. 본격적인 토크를 들어갈 예정인데요. 한글을 배우기도 전에 먼저 한자를 배우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근데 첫째 내가 태어난 고장이 네. 지식 분자들이 많은 그런 동네였어요. 아, 지식인들이 많이 사셨습니까? 지식인이 많았죠. 전부 거기에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뭐 글을 읽을 줄 알고 그런 동네에서 살아서 나 자신도 그 부모의 어깨를 통해서 어깨 이름으로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한자를 어떻게 발음을 하고 어떻게 쓰고 이런 것을 꽤 많이 배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내가 쓴 글씨를 집에 그 창갑에 아주 붙여서 일종의 참 아주 남한테 좀 보여주고 주는 이런 것을 했지요. 그런 수도 있었어요. 내가 네. 물어봤습니다. 예. 아버지 이게 정말 내가 3살 때 쓴 겁니까? 이랬더니까 뭐 옆에 사람이 조금 도와줬겠지만은 네가 여러 번 써가지고 저렇게 붙인 거야. 그랬더구만. 예. 3살 때 한자를 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요. 예. 말씀대로 워낙에 그 마을이 학산 마을이 선비들이 많이 사셔서 예. 한자를 쉽게 좀 더 빨리 접하는 분위기였고 또 워낙 영특하셔서 아버님께서도 자랑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아버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좀 여쭤도 될까요? 글을 많이 잘 아시고요. 한문을 뭐 잘하고 시도 잘 쓰고 또 한편으로는 명랑하고 유머가 많고요. 그러십니까? 예, 부모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자라났어요. 예, 아주 참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이런 사람으로 외아들이었고요. 예,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네. 자관 노력을 하는 것을 저희 부친은 굉장히 바랐고요. 예, 그리고 편지를 써도 꼭 한문 편지를 씁니다. 한문 편지를 써요. 나는 그 평양에 그때 있을 때도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럴 때죠. 부친에 대한 답장을 꼭 한문으로만 하고 이랬죠. 예.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저희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국지의 그 촉지에 마씨에 마가 말맞자 마씨에 5명이 아주 오형제가 굉장히 참 아주 장군인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예. 한 사람 물어봤어요. 저 오형제가 다 이렇게 훌륭한데 누가 제일인고?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 하면은 마량이야. 마량이 눈썹이 희었거든. 하얗거든. 그 마량이 백미가 제일 나아. 백미? 예, 백미. 흰 눈썹이 예. 제일 낫다. 그 소설이 딴 소설에 비해서 백미편이다 할 때는 최고다 이런 얘기고요. 어디나 자관 최고가 백미입니다. 예. 비슷한 것을 비교할 적에 네. 최고가 있으면은 그것을 백미편이다. 혹은 또 뭐 백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아마 그래서 더더욱 절대 눈썹을 염색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백미를 포청천이랑 연결하는 거는 당시 서울시장 내부의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이 경기고등학교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중국의 개봉이라는 게 송나라 수도가 개봉이거든요. 예. 거기 가가지고서 포청천 상을 네. 하나 가지고 사가지고 들고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줍대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왔느냐 물어보니까 그것은 당신이 이렇게 되라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자관 그런 이 것이 연결이 돼서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요. 예, 그래서 아주 이야기가 재미가 있게 됐었죠. 예. 저도 당시 사진이 기억납니다. 조순 시장님이 선고를 뛰시는데 조순 시장님이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포천천 분장을 한 사람이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 취임 직전에 사고가 나서 예. 취임식도 사실 못 하셨다고 전 들었습니다. 취임식을 못했죠. 그러니까 예. 그날 사고 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예.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직은 시장이 되기도 전이지만 그래도 시장이 될 사람이 한번 봐야지 네. 안 되겠냐 해서 가봤어요. 가니까 그게 최병렬 이 시장이 예. 그 현직 시장이죠. 그 와서 뭐 하더구만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래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가서 밤 1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병렬 시장한테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잘하든 못하든 뭘 하든 내가 나의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직에 취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게요. 인계를 받았어요. 가보니까 그때 5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정말 큰 비극이었습니다. 예. 가보니까 서울시의 소방대라 하는 소방대가 전부 동원이 돼가지고 거기 시신 있는 500명 이상의 시신이 거기 묶여 있었으니까 냄새 나고 부분적으로는 불타고 이런 게 생각도 못하는 처참했죠. 처참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때 서울시의 그 직원들과 그런 분들이 꽤 잘 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걸 며칠을 걸리고 이랬지만은 그 처리를 잘 했어요. 이게 서울시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대체 며칠을 거기다가 투입을 했는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어났지만은 꼭 서울시만의 사건은 아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건이지 어디 서울시만의 사건이냐. 그럼요.
당시 왜 이렇게 문제가 그렇죠? 그렇게요. 그게 결국은 공사가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지시를 하기를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예. 서울시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이 그 고개를 다시 이렇게 이어서 잘 하고 이러면 되지. 그 큰 다리를 어떻게 다시 만드는가.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이렇게 자꾸 죽는데. 내가 한번 보지. 이봐. 이 다리는 똑같은 사람이 설계하고 똑같은 사람이 시공하고 똑같은 사람이 감리하고 이래서 이 다리가 성립이 된 게 아니야. 어떻게 이 다리를 믿고 우리가 마음대로 건네라 그러겠는가. 그런데 이 소위 말하자면 토목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반대를 엄청나게 거세게 하더구만요. 개인치 않은 것을 괜히 저렇게 일을 만들어서 저렇게 한다. 가만히 알아보니까 영국에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이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대교들을 검토하고 안전성을 검토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결론 그 사람들이 내는 결론도 내가 내는 결론하고 똑같다구만요. 이것은 전체를 갈아야 할 다리지. 부분 수정으로 될 부분 문제가 수정으로 아니다. 될 것은 아니다. 이 다리는 한번 뜯어보니까 결국 그 나트가 가야 할 때 나트가 가지 않고 볼트가 데려가야 할 때 볼트가 데려가지 않고 또 굉장히 너무 모래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모래의 무게만 해도 너희 다리에 다리를 붕괴시키만 하더라. 우리가 시장이라면은 그 시장 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다시 했어요. 그러게요. 시장님 아니었으면 성수대교 그냥 수정했다가 또 무너질 뻔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난 날려고 한 것이 당산 철교입니다. 그 철교는 자꾸 금이 가요. 그것을 간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도 이제 철에 전지를 대고 그것도 또 이렇게 나트를 가지고 재우고 그럼 거기는 괜찮지만 그 옆이 또 금이 갑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이것은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될 다리지 그냥 놔둘 다리는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가 또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학회가 그때 학교는 강구조 학회라는 거예요. 그 학교가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죠. 가만히 참 생각해 보니 이것은 정말로 참 부도덕한 얘기더구만 이거. 다 봤거든요. 다 보니까 아주 기분이 나빠요. 덜컹덜컹.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 다리를 지날 때마다 벌벌 떨려요. 무섭죠. 이 다리가 이 붕괴하는 날에는 서울시는 없다. 그 많은 사람이 그 물속에서 다 죽을 테니까 이 서울시는 이 서울시의 존립에 관한 지금 문제야. 그럼요. 그래서 그 다리를 철거를 할 이것을 결정을 하고 원칙주의자로 그렇죠. 정평이 나셨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평생을 사시면서 지켜오신 원칙 1번을 꼽으라면 그건 무엇인가요? 우선 청렴한 거. 또는 공사 구별이 엄격한 거. 이 공물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지 않는다 하는 이런 원칙. 뭐 그런 것이지. 주로 그 자기의 그 행동이 이 나라에 대해서 부담을 안 준다. 막 그게 원칙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으나 좀
어려움을 이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교수님만의 주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산다 하는 것이 고생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죠. 고생의 연속이죠. 예, 이를테면 네. 그 사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가지 고행. 고생, 예, 생로병사, 예, 팔고라고도 있고요. 고생이 이제 많은데. 그런 고생이 있는 것은 뭐 그건 부인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 대신에 사람한테는 또 낙도 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를테면 그래서 참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은 고진감래다. 고생이 다 하게 되면은 단 것이 온다. 그 다음에 고중유락이다. 그 고생 가운데는 낙도 있다. 고생 가운데 낙도 있다. 고생이라고만 자꾸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지만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흔히들 한국의 케인즈라고 불리우지만 정작 교수님은 케인즈를 미국 유학 가서 처음 접하셨다고요. 네, 그렇죠. 예. 한국에서 그때 경제학을 했다 할 것 같으면은 주로 마르크스 경제학을 했어요. 이 경제학 원론을 쓰실 정도로 한국 경제학의 토대를 마련하셨는데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를 60년대에 하셨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미국까지 간다라는 그런 원대한 꿈을 꾸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육군사관학교에 영어 교수를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근데 그때 영어 교사를 할 때 제자 중에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영어 실력은 어떻던가요? 뭐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능란했다는 것보다는요. 예. 괜찮게 모든 거 알아듣도 듣고 뭐 읽을 수도 있고 잘했다고 봐요. 예. 근데 저는 교수님이 조금 신기하다고 표현하고 싶은 게 당시 정규 교육에서 영어를 제대로 배우기가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통역도 가능하시고 교사도 가능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셨어요? 영어 공부를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투입을 했어요. 어려운 영어 책을 아주 정말 독실하게 집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새기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걸 외우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그 많은 그 시간을 영어 공부에 투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괜찮이 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결국 그 오랜 세월이 이제 지나서 나도 이제는 이 퇴임을 하고 또 현역에서 물러나가야 할 이럴 때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는 것이 뭐야 도대체. 난 뭐 어디도 졸업을 제대로 한 때가 없고요. 그리고 경제학을 배웠다고 해도 그 내가 배운 경제는 뭐 경제학이라는 엉터리야. 그거 가지고서 무엇에 쓰던가. 그러니까 난 공부를 다시 해야 돼.
공부를 다시 하자면 여기서 하는 것은 잘못하면 시간의 낭비고 미국 가서 그 1학년부터 내가 다시 해야지. 나이 30인데도 1학년부터 학부 1학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학비가 만만치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뭐 돈이 없었어요 결국. 그렇죠. 돈이 없고.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예. 미국 가서 내가 해결하면 되지 뭐 이런 결국 그 자기의 실력을 넘는 이런 자신도 어느 정도 가지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젊으니까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사실은 조순 교수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한국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별칭일 겁니다. 예, 예. 경제학 원론 그거는 저 대학 다닐 때도 제가 교양 필수 과목으로 들었던 수업입니다. 예. 남기신 책이 바로 경제학 원론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게 1974년에 일세가 나오고 벌써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대학생들의 교양 필수 과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만드시기 전까지는 경제학 교과서마저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고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예. 뭐. 그런데 예. 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누구누구는 오라 이래가지고서 와가지고 자네는 이 부분은 좀 써봐. 예. 자네는 이 부분 써봐. 좀 써도 내가 또 다시 읽을 테니까요. 예. 읽으면 그 틀림이 없습니다. 뭐. 그럼요. 그래서 써보라고 했더니 전부 다 괜찮아요. 어떤 이 원고는 쓰라고 한 부분을 아주 내가 얘기한 그대로 말하자면 쓴 것이 있어요. 그건 뭐 내가 수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그 아주 굉장히 잘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보더구만 선생님 이 책이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뭐 걱정되는 게 뭐 있는가? 예. 이 책이 팔리겠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가지고요. 내가 보기엔 걱정하지 말게 잘 팔리네. 지금 몇 판까지 나왔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11판입니다. 11판? 예. 팔리는 정도가 아니지요. 근데 이거 인쇄 수입이 꽤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참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예. 처음에는 혼자서 했으니까 혼자 전부 인생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 집의 그 살림이 지금까지도 그저 겨우겨우 유지라도 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그 덕택입니다. 정말 경제학 원론이 서울의 대한민국의 경제의 한 틀도 마련했지만 예. 조순 교수님 집안 경제의 한 틀도 같이 마련한 듯합니다. 예, 그렇죠. 예. 교수님 시절에요. 서울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하실 때 정말 대단한 제자들을 곁에 두셨습니다. 예. 기억나시는 대표적인 제자들이 있으신지요? 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처음에 이제 그 반에 들어가서 가르치면은 그 가르치는 건 한 번만 가르쳐 봐도 압니다. 예. 이 들른 사람들이 어떤 학생이냐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와서 어떤 반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참
들어오는 느낌이 이건 우수하다 이렇게 느끼고 예. 그 다음 날에 가면 또 그렇게 느끼고 그 다음 날에 가면 여기는 이건 아주 우수한 사람들의 천지다. 그렇게 느꼈어요. 누구셨나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둘이 아니라 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 한두를 얘기하자면 우선 정운찬 이적에 학생이 있었고요. 예. 정운찬하고 동기였습니다만은 김승진이에요. 그럼요. 김승진이 뭐 그런 사람들이 참 정말로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예. 한번 얘기해 두면 그냥 스펀지처럼 그럼요. 예. 뭐 그렇습니다. 흡수랍니까? 예. 예. 같이 공절을 했던 정운찬 전 총리님과 인연을 제가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 워낙 가깝기로 또 아끼는 애제제로 유명했고 듣기로는 정운찬 총리님이 결혼하실 때에도 교수님께서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는 2시간 강의가 있을 때는 교수가 1시간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또 1시간을 메우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2번 시간 들어가 보면은 내가 그 첫째 번 시간에 했던 흑판의 글씨가 보통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럼 내가 가서 그걸 지우고 이래야 돼. 보통의 녀석이지 뭐. 예. 한 군데를 가니까 여기 싹 집어져 있고요. 예. 그 다음 시간에 또 가니까 또 그 다음 시간에 또 딱 지워져 있고. 예. 예. 그 다음에는 한번 일찍 가봤어요. 조금 일찍 가보니까 한 학생이 지우고 있어요. 아직도 다 지우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를 지운 것이 자네가 지웠는가?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 자네 이름이 뭔가? 그냥 자기 이름이 뭐라고 밝히더구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정운찬. 정운찬. 예. 정운찬. 우렁제자였군요. 우렁제자. 우렁각시가 아니라 우렁제자. 그 원론에 대해서 이 원론에 대해서는 내가 부탁을 안 했어요. 무엇을 이걸 뭐 좀 이렇게 해달라, 저건 좀 저렇게 해달라. 안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참고서를 여러 가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이런 것을 아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를 만든 거군요. 주석서를 만들었어요. 예. 야, 그래서 참 이건 참 보통이 아니다 생각을 해서 내가 정운찬 군한테 그랬죠. 이것은 나하고 자네하고 공전하고 해야 되겠네. 아니, 공전 왜요? 제가 뭘 했길래. 아니야, 그렇잖아. 이것은 자네가 이런 노력을 했잖아. 많이 했잖아. 그만하면 내가 공전을 안 할 수가 하라. 자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좀 그러시다면은 뭐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순이하고 정운찬의 공저가 됐습니다. 영광이었겠네요. 네. 한참 있다가 결국 이 정운찬이가 서울대 총장으로 되고 나중에 총리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제자를 또 불러가지고서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하고. 그래 그 사람하고 3인 공저가 됐어요. 예. 지금은 4인 공저가 자꾸 느네요. 근데 인쇄는 자꾸 줄겠네요. 인쇄 수입은. 왼쪽으로 나오셨어요? 영어를 바로 보이시던지. 안으로 안 들어가셨대요? 제가 선생님 시간에 실판을 잘 지었다고 말씀하셨다고. 안된데 뭐 내가 그렇다고 했어. 그래서 제가 오늘 판명이 됐습니다. 제가 실력이 있어서 교수가 된 게 아니라 칠판을 잘 지어서 교수가 됐다고. 교수님께서 정 총리님 결혼하실 때도 도움을 주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어떤 한 아가씨를 알고 있었는데 저 놓치기가 아까워서 조순 선생님한테 사정을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원조를 요청하셨군요. 예. 나중에 지방대학 교수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그럼 합시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저는 유학 간 것도 선생님이 저 한국은행 다니고 유학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 학부 교육은 부족하니까 더 공부하고 라고 그러시면서 대학원 다니실 때 클래스메이트가 미국 대학에서 교수하셨는데 거의 다 준비돼 있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고 또 갈 때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되네. 1년만 하고 프린스턴이나 MIT 같은 데 옮겨야 되네. 1년 공부하면서 다시 어플라이 해서 전 프린스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유학을 가라고 하셔서 갔고. 여의도 공원을 예. 만드신 분인데 이 여의도 공원 구상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게 5.16 이 광장이라고 불렀거든요. 아, 예전 이름은 5.16 광장이었군요. 그때는 5.16 광장이라고 불릴 예. 때가 많았습니다. 5.16 광장 하니까 거기 이제 정치적인 색채가 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어떤 그 성스러운 장소인데 그걸 뭐 자꾸 손대느냐 이런 기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예. 등등의 그것이 있어서 그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 땅의 낭비다. 이런 여론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가는 이를테면 말이지. 이 사실 금방 뭐 한 20년 이내로 아주 울창한 그 나무에 그게 되겠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휴식도 하고 거기에 뭐 와서 뭐 별일 다 해도 괜찮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지 이렇게. 그래서 그게 결국 여의도 공원이 된 거예요. 워낙에 주택 공급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 부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의도 공원을 만드신 분 입장에서 그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생각 같아서는요. 예. 그런 것을 자꾸 해가지고서 결국은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도시가 망쳐집니다. 이 공원이라는 건 본래 아파트 숲에 있는 게 공원이에요. 그게요. 아파트 숲에 예, 한중간에. 한중간에 있어요. 그래야 그 공원에 소위 그 사명이 있게 되고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를테면은 미국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 그것은 뭐 그런 도시 중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욕의 심장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그게 공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원에 대한 그건 뭐냐면 자꾸 공지가 있으면은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건물을 짓는다. 그건 공원의 이용 방법이 아닙니다.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 하실 때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 당시 경제사령탑이었습니다. 뭔가 주안점을 두신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참 보도 성장을 한 것은 뭐 업적으로 남겠죠. 그저 박정희 정권 뭐 참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많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기강이 없어졌었어요.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인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좀 기강을 좀 잡아야 안 되겠나? 이래서 내가 그때 여러 군데를 봐가지고 생각을 한 것은 역시 기강을 좀 잡고 이제는 그렇게 투기 예. 예, 요새나 비슷해요 사실은요. 비슷하군요. 예. 그 이제 땅 사고 집 사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그런 거 좀 저기 줄이게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 긴축을 말하자면 하자 이런 그 생각을 했죠. 그렇다면 경제계의 원로 중의 원로로서 현재 상황 어떤 점이 좀 우려되시나요? 현재 상황은 결국 그 사람의 국민의 그 조세 돈 이제 세금 무는 거 그것도 참 질서 없이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굉장히 공무원을 많이 늘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에 대한 이 보수도 참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공무원이 너무 많으면은 행정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통제를 하고 이런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통제가 많이 나와요. 아. 예, 예. 결국 쓸데없는 근로자들의 쓸데없는 간섭을 정부가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건 미시적인 문제입니다. 예.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수를 자꾸만 늘려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고용을 늘렸다 이런 선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경제에는 부담이 가는 거죠. 지금 한국 정치가 굉장히 분열의 정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어떻게 해야지 조금 진일보될까요? 정치가 진일보하자면은 예. 우선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정치하는 사람들의 질이 낮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네. 그 구성원의 질이 좋아져야죠. 예, 그렇죠. 정치하는 질이 좋아지자면은 이건 좀 문제가 약간 좀 다르고 커집니다. 뭐냐면 국민의 질이 좋아져야 해요. 아. 국민의 질이 좋아져야 정치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정치의 질이 좋아지자면은 국민의 질이 좋아져야 된다. 예. 또 반대로 국민의 질을 보면은 정치의 질을 알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질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가정에서부터 학교 그리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질이 좋아져야 정치의 질이 국민의 질이 좋아지고 국민의 질이 좋아져야 정치의 질이 좋아진다. 좀 오할한 먼 얘기 같지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난 생각에 우리나라의 지금의 교육 가지고는 절대 국민의 질이 좋아 안 져요. 예.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90년 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올림하면 100년입니다. 그냥 사신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예.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신 분의 입장으로서 뒤돌아보니 삶이란 이런 거다 하고 이 많은 후학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거죠. 어머나. 예. 예. 상당히 허무한 겁니다. 살고 보면 그렇죠. 가령 이를테면 우리 지금 내자가 요양원에 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의 지내고 있지만 결국은 참 허무한 생각이 듭니다. 내한테도 허무하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대해서 허무하고 그러니까 그 허무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의 장래는 자기의 그 삶은 자기가 개척해야 되는 것이죠. 예. 공통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그럼요. 노력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그렇죠. 예. 개척해야 될 듯합니다. 그렇죠. 정말 깊고 진한 울림이었고요. 오래도록 우리 마음에 남을 듯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더 많은 이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조순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